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딸 수진이가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던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어둡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던 시간이었죠.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와 두부, 그리고 손주 지훈이를 위한 과일까지 양손 가득 들고 말이에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열쇠를 넣었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끝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그런가 싶어 한숨을 고르고 다시 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사위 동욱이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미안함과 불편함이 섞인 그런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동우가 열쇠가 안 돌아가네. 고장 난 것 같아. 그게, 어머님, 동욱이가 말을 더듬는 순간 뒤에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열쇠 바꿨어요. 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요? 열쇠를 바꿨다고요. 앞으로는 먼저 연락하고 오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태연하게 자기 엄마한테 열쇠를 바꿨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내 집이잖아. 법적으로는 제 명의예요, 엄마. 엄마가 전세 빼주신 건 고맙지만 지금은 제 집이에요. 제 명의, 제 집. 딸의 입에서 나온 그 차갑고도 날카로운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너무 자주 오셔서 지훈이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그건 제 맘이에요. 엄마가 자꾸 간섭하시니까. 간섭이라니. 나는 그냥이 없어요. 제가 영어 학원 보낸다는데 왜 애가 불쌍하다고 그러세요? 다른 애들은 다 다니는데.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다들 있어요. 엄마만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수진아 엄마인데 엄마라고 해서 다 용납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갈 곳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시렸어요. 아파트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며 제 그림자를 일그러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가 불쌍해 보여서 사탕 하나 쥐어준 게 잘못인가요? 영어 학원 3개를 다니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 아이가 안쓰러워서 한마디 한 게 죄인가요? 저는 그저 할머니였을 뿐인데 말이에요.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박 경비님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셨어요. 할머니, 장 보러 다녀오세요? 네. 근데 어디 가세요? 집은 위쪽인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나는?
밤 9시가 넘은 시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8살 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 박경숙은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처녀였어요. 머리는 단발로 자르고 옷은 늘 남색 치마에 흰 블라우스. 그게 제 전부였죠. 서울 을지로에 있는 작은 양품점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남편 민호를 만났습니다. 저기 손님, 여자 옷 고르시려고요? 처음 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키가 훤칠하고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양복은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소매가 조금 달아 있었죠. 아, 네. 어머니 생신 선물로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입니다. 그럼 이쪽 한복 블라우스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성껏 옷을 골라드렸어요. 그 남자는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 저번에 산 옷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게 혹시 퇴근 후에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나요. 그날 을지로 입구에 있던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레모네이드였나? 아니, 홍차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의 설레는 마음만큼은 선명합니다. 저는 회사원이에요. 무역회사에 다니는데 아직 말단이라. 괜찮아요. 저도 그저 가게 점원이에요. 아니에요. 점원이 아니라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의 말에 또 얼굴이 빨개졌어요.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을지로 근처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도 20명 남짓, 양가 가족들과 친한 친구 몇 명이 전부였죠. 웨딩드레스는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빌렸어요. 흰색 원피스에 작은 베일. 화려하진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경숙 씨, 평생 잘 모실게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당신만 믿고 갈게요. 신혼집은 청량리에 있는 단칸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정말 작은 집이었죠.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고생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밥을 지었어요. 가스레인지도 없던 시절이라 연탄불에 밥을 했죠. 그 으름이 손에 묻고 연기에 눈이 따가웠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보, 밥 먹어요. 우와, 오늘은 또 뭐예요? 된장찌개요. 당신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당신 손맛은 정말. 민호는 늘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어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라디오를 들었어요. 여보, 이 노래 좋지 않아요? 응, 좋네. 우리 결혼식 때 나왔던 노래 같은데? 맞아요. 기억하네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행복들을 쌓아갔어요. 겨울이 오면 민호가 연탄을 갈아줬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연탄재를 치우고 새 연탄을 넣고
손이 시커멓게 되어도 묵묵히 해냈죠. 당신 손 좀 봐요. 까맣게 됐잖아요. 괜찮아. 당신이 추우면 안 되니까. 그런 민호가 참 고마웠어요. 봄이 오면 함께 남산에 올라갔어요. 경수가 저기 봐. 개나리가 폈네. 와, 정말 예쁘다. 우리 사진 찍을까? 여기서. 그때 찍은 흑백 사진이 아직도 앨범에 남아 있어요. 민호는 양복을 입고 저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죠. 둘 다 웃고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여요. 여름에는 청량리 시장에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여보,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해요. 그럼, 갈비찜? 비싸잖아요. 괜찮아. 이번 달은 상여금 나왔어. 그렇게 가끔씩 특별한 음식을 해 먹곤 했어요. 갈비를 삶으면서 나는 냄새에 이웃들이 부러워했죠. 옆집,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에요, 그냥요. 사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어요. 그저 민호가 제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 하나로 한 거였죠. 가을이 오면 남편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어요. 경수가 내년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정말요? 응.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큰 집 마련할 거야. 민호는 늘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 1년 차가 지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했어요. 여보, 나, 나, 왜, 무슨 일이야? 아기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민호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야호, 우리 아기다. 여보, 내려놔요. 아기 다쳐요. 우리는 그렇게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앞으로 다가올 시련들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이런 추억들이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수진이를 낳던 날이 기억나요. 1978년 4월 15일, 봄비가 내리던 아침이었어요. 여보, 여보, 배가 아파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배가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죠. 지금 병원 가야 해? 그런 것 같아요. 으윽. 민호가 황급히 옷을 입고 저를 부축했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새벽이라 차가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내가 업을게. 안 돼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괜찮다니까? 민호는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어요. 30분을 그렇게 뛰어갔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숨이 가빠도 멈추지 않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그렇게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 꼭 담은 작은 입술.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우리 수진이. 민호가 제 곁에 앉아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경수가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최고의 부모가 될 거야. 그때의 다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진이가 돌이 되던 해, 우리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단칸방에서 벗어나 방 2개짜리 집으로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수진아, 봐봐. 이게 내 방이야. 방 하나를 수진이 방으로 꾸몄어요. 분홍색 벽지를 바르고 작은 침대를 놓고 장난감 바구니도 마련했죠. 경수가, 이제 우리도 제법 사는 것 같지? 응, 당신 덕분이에요. 민호는 그때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조금 올랐고요.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5살 때였어요. 엄마, 나 유치원 가고 싶어. 그래, 수진이 유치원 가고 싶구나. 응, 옆집 민지는 유치원 다니는데. 저는 민호와 상의했어요. 여보, 수진이 유치원 보낼까요? 그래야지. 우리 딸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지. 유치원비는 한 달에 5만 원. 지금 생각하면 적은 돈 같지만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첫 등원일. 엄마, 나 떨려. 괜찮아. 수진이 잘할 수 있어. 작은 가방을 메고 유치원으로 가는 수진이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렇게 작고 귀여웠는데 수진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죠. 수진이 엄마, 수진이가 글을 정말 빨리 배워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가면 반장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민호에게 자랑했죠. 여보, 선생님이 우리 수진이 똑똑하대요. 그럼 그렇지. 우리 딸인데. 우리는 수진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수진이. 엄마, 나 1등 했어. 첫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정말? 우리 수진이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딸 최고야. 그때부터였을까요? 수진이의 교육에 더 열심히 되기 시작한 건, 여보, 수진이 피아노 학원 보낼까요? 피아노? 비싸지 않아?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배운대요. 그래. 그럼 보내자. 피아노 학원이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은 미술 학원, 그 다음은 영어 학원. 수진이의 스케줄이 점점 빡빡해졌어요. 엄마, 나 놀고 싶어. 수진아,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편해.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걸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를 위한 거라고 믿었죠. 중학교에 들어간 수진이는 더 바빠졌어요. 엄마, 오늘 학원 4개야. 힘들어. 수진아, 조금만 참아. 좋은 고등학교 가야지. 엄마는 맨날 그 말만 해. 수진이가 짜증을 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수진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학원비 되는지 알아?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아이에게 빚을 지우는 말이었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수진아, 대학은 꼭 서울대 가야 해. 엄마, 나 서울대 못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넌 할 수 있어. 저는 수진이를 다그쳤어요. 밤 12시까지 공부하게 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게 했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대학만 가면 돼. 수진이의 눈빛이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수진이는 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명문대였죠. 축하해, 수진아. 고마워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수진이가 지쳐 있다는 걸, 엄마인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저 뿌듯해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대학생 됐어. 그래, 잘했어.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네. 고생한 보람. 그 말이 맞을까요? 수진이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수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제 자랑을 위해 키운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진이가 사위 동욱이를 데려온 건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엄마,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 응? 누군데? 남자친구.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어머, 그래. 언제 데려와봐. 이번 주 일요일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실례하겠습니다. 동욱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아이고, 괜히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민호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동욱군, 직업이 뭐예요?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 IT? 요즘 뜨는 분야네. 네, 아직 신입이라 배울 게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어요. 괜찮은 청년이구나. 수진이와 동욱이는 1년 후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강남의 큰 웨딩홀에서 했어요. 제 결혼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했죠. 경수가 우리 딸 시집 잘 보내는 것 같지?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해 줬어요. 민호가 정년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전액을 쏟아부었죠. 수진아, 이게 전세금이야. 3억이야. 엄마, 고마워. 괜찮아.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야.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인지 다른 감정인지 저는 몰랐어요. 신혼 초에는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님, 주말에 놀러 오세요. 그래, 갈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놀러 갔어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직장 다니느라 힘들잖아. 수진이도 직장을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손주 지훈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어머님, 애 좀 봐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손주를 돌볼 수 있다니. 일주일에 사나흘은 가서 지훈이를 봤어요. 지훈아, 할미가 왔어. 할미. 지훈이는 저를 보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어머님, 지훈이한테 과자 주지 마세요. 응? 왜? 애가 먹고 싶다는데.
치아에 안 좋아요. 요즘은 다들 안 줘요. 그래도 조금은 안 된다니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그리고 TV도 보여주지 마세요. TV도? 네. 교육이 안 좋아요. 책을 읽어주세요. 알았어. 규칙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훈이 재울 때 흔들지 말라고. 미안해. 애가 앉아서. 그래도 안 돼요. 수면 교육 망쳐요. 어느 날은 제가 지훈이한테 10,000원을 쥐어줬어요. 지훈아, 할미가 용돈 줄게. 와, 고마워요, 할미. 그걸 본 수진이가 버럭 화를 냈어요. 엄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돈 주지 말라고. 그래도 손주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는 왜 제 말을 안 들어요? 지훈이가 돈의 가치를 잘못 배우잖아요. 그날 처음으로 크게 다퉜어요. 수진아, 엄마도 할미인데 손주한테 뭐 해주고 싶지. 엄마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고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뭔가 금이 간 것 같았어요. 수진이와 저 사이에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할미, 나 학교 갔어. 그래, 우리 지훈이 이제 학생이네. 저는 지훈이가 너무 예뻤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지훈아, 숙제 다 했어? 응. 할미, 이거 봐줘. 어디 보자. 오, 잘했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요. 어머님, 지훈이 혼자 하게 놔두세요. 응? 그래도 도와주면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알았어. 어느 날 저는 지훈이와 놀이터에 갔어요. 할미, 그네 태워줘. 그래, 할미가 밀어줄게. 한참을 놀고 있는데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놀이터에서 지훈이랑 놀고 있어. 엄마, 오늘 지훈이 영어 학원 가는 날이에요. 응? 그랬어? 벌써 1시간 지났어요. 빨리 데려오세요. 전화를 끊고 지훈이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대체 뭐 하신 거예요? 미안해. 깜빡했어. 깜빡했다고요? 지훈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수진아, 그래도 애가 놀고 싶다는데. 엄마는 왜 맨날 그래요? 애를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애를 망친다고? 나는 그저 손주가 즐겁게 놀았으면 싶었을 뿐인데. 지훈아, 빨리 가방 챙겨. 엄마, 나 피곤해. 피곤해도 가야 해. 빨리. 지훈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가방을 매는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할미, 다음에 또 놀러 가자. 그래, 그럼.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당분간은 지훈이 안 봐주셔도 돼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학원 빼먹게 하고, 과자 주고, TV 보여주고. 수진아,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면 교육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당분간 오지 말아주세요. 오지 말라고. 내 딸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수진아,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이건 지훈이를 위한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옆에서 위로했어요. 경수가 수진이도 애 키우느라 예민한 거야.
이해해줘. 여보, 나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 수진이가 너무 빡빡한 거지.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전화기를 쳐다봤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할까? 아니야, 또 잔소리 들으면.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지훈이 잘 지내나 해서. 잘 지내요. 바빠서 그런데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경수가 수진이네 오겠지? 글쎄, 연락이 없는데. 설인데 당연히 오겠지. 하지만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올해는 시댁 가기로 했어요. 시댁? 작년에도 시댁에 갔는데 올해도 간다고? 여보, 수진이가 안 온대. 뭐? 왜? 시댁 간대. 민호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우리 딸이 왜 이러는 걸까? 우리는 둘이서 쓸쓸하게 설을 보냈어요. 떡국을 끓였지만 맛이 없었어요. 여보, 먹어. 응. 텅 빈 식탁. 예전에는 수진이와 지훈이, 동욱이까지 5식구가 북적이던 명절이었는데 지금은 노부부 둘뿐이었어요. 경수가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모르겠어요. 정말 그날 밤 민호가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으윽. 민호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급하게 119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눈 떠. 경수가. 말하지 마. 힘내.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 처치를 받았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많이 위험합니다. 수술해야 해요. 네, 네. 해주세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아빠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쓰러졌어. 지금 수술 중이야. 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수진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수진아. 수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어요. 아빠는 어때요? 아직 수술 중이야. 우리는 함께 기다렸어요. 3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호는 다행히 회복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경수가, 나 이제 늙었나 봐. 무슨 소리예요? 아직 팔팔하잖아요. 아니야. 이제 정말 늙었어. 민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민호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여보. 민호의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민호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간호사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보호자분, 이제 싫어요. 아직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민호는 정말 떠나버렸어요.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오가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수진이는 장례 준비로 바빴어요.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수진아, 괜찮아요. 엄마는 쉬세요. 3일장. 그 긴 시간이 마침내 끝났어요. 민호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여보, 미안해요. 먼저 보내서. 저는 납골함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민호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여보, 여보. 저는 민호의 옷을 안고 울었어요. 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경수가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환청이었죠. 그는 더 이상 여기 없었어요.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요. 수진이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딸이 아직은 날 생각하는구나. 정말 괜찮겠어? 네. 동욱이도 찬성했어요. 그렇게 저는 수진이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동욱이도 잘해줬고, 수진이도 챙겨줬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저희끼리 먹을 거예요. 응? 왜? 동욱이 회사 사람들 초대했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방에 계시라고. 내 딸이 나한테 방에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방문을 닫고 안에 있었어요.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하, 수진 씨,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와 동욱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계속 계시면 좀 알아. 나도 불편해. 우리 프라이버시도 없고. 그래도 어머님이신데 어떡해. 일단 좀 지켜보자.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 때문에 불편한 거구나.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어요. 최대한 소리 안 나게, 눈에 띄지 않게. 지훈아,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까? 할미, 나 학원 가야 해. 그래. 그럼. 지훈이도 바빠서 저와 놀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들어오더니 리모컨을 빼앗아 갔어요. 엄마, 지훈이 공부하는데 시끄러워요. 소리 작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신경 쓰여요. 방에서 보세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방. 그게 제 공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어머님, 제가 드릴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어머님이 하시면 설거지가 늘어나잖아요. 설거지가 늘어난다고. 저는 짐이었어요. 명백하게 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훈이한테 또 10,000원을 줬어요. 지훈아, 할미가 용돈 줄게. 와, 고마워요, 할미. 그걸 본 수진이가 폭발했어요. 엄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수진아, 그냥 용돈인데. 용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제 교육 방침을 계속 무시하잖아요. 나는 그냥이 없어요. 엄마는 왜 맨날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와 동욱이가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 정말 못 참겠어. 그래도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엉망이 돼가고 있어. 수진아, 미안하지만 나가셨으면 좋겠어. 나가라고. 딸이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앉으세요. 응, 엄마 죄송한데 제 말 들어주실 수 있어요? 무슨 말? 엄마가 너무 자주 간섭하셔서 저희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훈이 교육에도 방해가 되고요. 수진아, 엄마 따로 사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살자고 쫓아내는 거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엄마의 위해서가 저희한테는 부담이에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엄마, 제가 원룸 알아볼게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생활비는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님, 제가 원룸 계약했어요. 여기요. 동욱이가 주소를 건넸어요. 고마워. 죄송해요, 어머님. 동욱이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요. 엄마,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할게요. 한 달에 한 번.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지훈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미 가지 마. 지훈아, 나 할미 없으면 싫어. 지훈아, 괜찮아. 할미는 가까운 데 있을 거야. 싫어. 가지 마. 수진이가 지훈이를 끌어안았어요. 지훈아, 들어가.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가시는 거야. 엄마, 왜 할미를 쫓아내? 쫓아내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려고. 거짓말. 엄마가 할미 싫어하잖아. 지훈아. 수진이가 지훈이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들. 한때는 수진이와 함께 걸었던 거리들. 이제는 모두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원룸 생활은 외로웠어요. 좁은 방 하나에 갇혀서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네, 엄마. 바쁜데 무슨 일이에요? 아니, 지훈이 보고 싶어서 다음에 연락할게요. 끊을게요. 뚝. 전화는 언제나 그렇게 짧게 끝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훈이 생일이 생각났어요. 오늘이 지훈이 생일이었지. 케이크를 사들고 수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열쇠를 꺼내서 돌리려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동욱이가 나왔고 뒤에서 수진이가 나왔어요. 엄마, 우리 열쇠 바꿨어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뭐라고? 앞으로는 먼저 연락하고 오세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너무 자주 오셔서 부담이에요. 부담? 네. 그리고 지훈이 교육에도 방해되고요.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가 무거웠어요. 수진아, 오늘 지훈이 생일이잖아. 알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파티할 거예요. 엄마도. 엄마는 안 돼요. 지훈이 친구들이 와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렇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케이크와 선물.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아파트를 나와 멍하니 걷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할머니, 박경숙 할머니 맞으시죠?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미자야? 세상에, 정말 경숙이 언니네. 고등학교 동창 정미자였어요. 미자야, 너 여기서 뭐해? 저 여기 살아요. 언니는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지금 울었잖아요. 어디 가요? 우리 집에 가요. 미자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미자의 집은 아파트 근처 빌라였어요. 들어와요, 언니. 미안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앉아요. 미자가 차를 끓여줬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어요. 수진이한테 쫓겨난 일, 오늘 열쇠가 바뀐 일. 세상에, 그런 일이. 미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많이 힘들었겠어요. 미자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기서 자요. 오늘은 그럴 수 없어. 언니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은 여기 있어요. 그날 밤 미자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언니 일어났어요? 미자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미자야, 고마워.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언니, 제 말 들어봐요. 미자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언니도 이제 언니 인생 사세요. 내 인생? 네. 딸년 눈치 보지 말고 언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지만 언니는 평생을 수진이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언니를 위해 살아야죠. 미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뭘 하지? 언니 요리 잘하잖아요. 요리? 네. 예전에 언니가 해준 잡채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맛있었어. 그건 옛날 일이고. 아니에요. 언니 손맛은 진짜예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미자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여보세요? 선이야, 나 미자야. 응, 있어. 음식 진짜 잘하는 언니 있는데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 정말? 고마워. 내일 데리고 갈게. 미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됐어요. 망원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인데 사람 구한대요. 미자야. 하지만 나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 아직 팔팔하잖아요. 언니 한번 해봐요. 응? 미자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볼게. 다음 날 아침, 미자와 함께 망원시장으로 갔어요. 언니, 여기에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생선 비린내, 채소 냄새, 튀김 냄새. 우와, 오랜만에 와보는 재래시장이네. 그죠? 여기 정말 활기차요. 골목을 지나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만나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선이야. 안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미자야 왔어? 응. 이분이 내가 말한 경숙 언니야. 안녕하세요. 박경숙입니다. 아, 네. 저는 이선이에요. 편하게 선이라고 부르세요. 선희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경숙 씨, 요리 잘하신다면서요? 아, 그냥 집밥 정도는. 집밥이 최고죠. 요즘 사람들이 그걸 찾아요. 선희 씨가 가게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가게였어요. 앞쪽에는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고 뒤쪽에는 조리대와 냉장고가 있었죠. 일은 어렵지 않아요. 반찬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같이 일해봐요. 그렇게 저는 망원시장 만나 반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첫날, 경숙 씨, 먼저 무부터 썰어볼까요? 네, 칼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잡는 칼이었지만 손에는 익었어요. 슥슥슥, 무가 얇고 고르게 썰렸어요. 오, 경숙 씨, 칼질 좋은데요? 예전에 많이 해봐서요. 역시, 손만 봐도 알아요. 선희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김치 한 통 주세요. 네, 잠깐만요. 멸치볶음이랑 콩자 반도요. 네, 정신없이 바빴어요. 하지만 즐거웠어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음식을 팔고 돈을 받고 이런 게 일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아줌마, 이거 맛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맛있어요. 그래, 그럼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손님이었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산 첫 손님.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경숙 씨, 오늘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경숙 씨 손맛이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반찬 만들어 봐요. 경숙 씨만의 레시피로. 네. 집에 돌아가는 길. 원룸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주, 저는 본격적으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희 씨, 제가 멸치볶음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한번 해봐요. 멸치를 손질하고 고추와 마늘을 다졌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천천히 볶았죠. 설탕을 이 정도, 간장을 조금, 손맛으로 간을 맞췄어요. 완성. 선희 씨가 맛을 봤어요. 오, 이거 맛있는데요? 정말요? 네, 이거 메인으로 내도 되겠어요.
그날부터 제 멸치볶음이 인기 메뉴가 됐어요. 아줌마 어제 산 멸치볶음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세요. 네.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셋째 주. 경숙 씨, 이번에는 무엇 만들어 볼까요? 저,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어묵볶음이요. 오, 좋아요. 한번 해봐요. 어묵을 얇게 썰고 양파와 대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 비법인 고추장 양념을 만들었죠. 선희 씨, 맛 좀 봐주세요. 음, 오, 이게 뭐예요? 완전 맛있는데. 제 비법이에요. 고추장에 물엿이랑 마늘, 그리고 비법은 비밀로 해요.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어묵볶음도 인기 메뉴가 됐어요. 사장님, 그 새로 나온 어묵볶음 너무 맛있어요. 경숙 씨가 만든 거예요. 그분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넷째 주, 미자가 가게에 놀러 왔어요. 언니, 요즘 잘 지내? 응, 미자야. 덕분에 잘 지내. 언니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일하는 게 재밌어요? 응, 생각보다 재밌어. 다행이다. 언니가 웃으니까 나도 기뻐. 그날 저녁, 선희 씨가 저를 불렀어요. 경숙 씨, 잠깐 앉아요. 네, 경숙 씨, 정식 직원으로 할래요? 정말요? 네. 월급은 250만 원. 어때요? 250만 원. 원룸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해도 남을 금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경숙 씨가 고마워요.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예전보다 밝았어요. 나, 웃고 있네. 오랜만에 보는 제 웃는 얼굴이었어요. 2달째, 시장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경숙 씨, 아침 먹었어요? 채소 가게 김 사장님이 물었어요. 아니요, 바빠서. 이거 드세요. 우리 밭에서 딴 토마토예요. 감사합니다. 뭐요? 우리 이제 식구죠. 식구.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경숙 씨, 생선 가게 박 사장님이 불렀어요. 네, 이거 가져가요. 오늘 들어온 고등어인데 신선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에이, 됐고.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떡집 할머니도 챙겨주셨어요. 경수가 이거 간식으로 먹어. 할머니, 감사해요. 경숙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기특해. 힘내. 시장 사람들은 가족 같았어요. 서로 챙겨주고 응원해주고 수진이네 집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점점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가게에 젊은 여자 손님이 왔어요. 사장님, 여기 반찬 진짜 맛있다고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추천해 주셔서 왔어요. SNS에도 올릴게요. SNS요? 네. 요즘 여기 소문났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날 이후로 손님이 더 늘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오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장님, 어묵볶음 5개 포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멸치볶음도 3개요. 네,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지훈아? 손주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할미,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어떻게 여기를? 할미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저를 안았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훈아, 괜찮아. 할미 여기 있어. 할미. 엄마가 할미 쫓아낸 거 맞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나 다 알아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미 나, 엄마가 싫어요. 지훈아, 그런 말하면 안 돼.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해요. 할미는 나랑 놀아줬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아, 엄마는 지훈이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자기 자랑만 하고 싶은 거예요.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수진이도 나처럼 키우고 있구나. 그때 선희 씨가 다가왔어요. 경숙 씨, 이 아이가 제 손주예요. 아, 그렇구나. 지훈이라고 했지? 들어와. 할머니 일하는 곳 구경할래? 네. 지훈이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할미, 여기서 일해요? 응. 할미가 반찬 만들어. 우와. 할미 대단해요. 지훈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지훈아, 배고프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저는 지훈이를 위해 김밥을 만들었어요. 자, 먹어봐. 와, 맛있어요. 지훈이가 김밥을 우적우적 먹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지훈아, 학교는 재밌어? 아니요. 학원만 다녀요. 학원? 영어, 수학, 과학. 매일 학원이에요. 놀 시간은? 없어요. 주말에도 학원 가요. 할미나, 힘들어요. 지훈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어요. 지훈아, 조금만 참아. 할미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정말요? 응, 약속해.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가끔씩 가게에 왔어요. 수진이 몰래 학원 끝나고 할미, 지훈아, 왔어? 네,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 똑똑하네. 할미가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요. 지훈이와의 시간은 행복했어요. 함께 김밥을 먹고 떡볶이를 나눠 먹고. 지훈아,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나 요리사 하고 싶어요. 요리사? 네. 할미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고 싶어요. 그래, 멋진데. 엄마한테는 말 못해요. 엄마는 의사나 변호사 하라고만 해요.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는 지훈이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수진이한테 했던 것처럼 3달째 되던 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훈이 어디 있어요? 뭐, 지훈이가 학원 안 갔어요. 혹시 엄마한테 갔나 해서. 나도 몰라. 정말이요? 엄마,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야. 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지훈이는 지금 제 옆에 있었거든요. 찾으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훈이를 봤어요. 지훈아, 엄마한테 가야지. 싫어요. 할미랑 있고 싶어요. 지훈아, 할미, 나 엄마랑 안 살고 싶어요. 할미랑 살면 안 돼요? 지훈아, 그건 제발요, 할미. 지훈이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훈이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훈아,
할미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할미가 다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마. 정말요? 응, 약속해.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지훈이 여기 있어. 역시 엄마가 숨긴 거예요. 수진아, 잠깐만 들어봐. 들을 거 없어요. 지금 당장 지훈이 보내요. 수진아. 제 목소리에 수진이가 멈칫했어요. 지훈이가 힘들어한다. 학원이 너무 많아서. 그건 제 교육 방침이에요. 수진아, 애가 무너지고 있어. 엄마가 너한테 그랬던 것처럼 너도 지훈이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 엄마는 무슨 말씀을. 수진아, 넌 행복했니? 학원 다니면서 대학 가고 나서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수진아, 지훈이한테는 다르게 해줘. 제발.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엄마. 지훈이 보낼게요. 수진아. 하지만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우리 가정에 간섭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지훈이를 집으로 보냈어요. 할미, 또 올게요. 그래, 지훈아. 언제든지 와. 지훈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지훈이는 나와 다를 거야. 6개월이 지났어요. 가게는 점점 번창했어요. 경숙 씨,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게요. 경숙 씨,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가게 확장할까요? 옆 가게가 비었거든요. 확장요? 네. 경숙 씨랑 반반씩 투자해서 동업하면 어때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경숙 씨 월급 모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고 부족한 건 대출 받으면 돼요. 고민이 됐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미자한테 전화했어요. 미자야, 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 선희 씨의 제안을 얘기했어요. 언니 해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나이도 있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언니 아직 팔팔하잖아요. 그래도, 언니,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 꼭 하세요. 미자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알았어. 해볼게. 다음날 선희 씨한테 말했어요. 선희 씨 할게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게를 확장했어요. 만나 반찬은 만나 반찬앤드 도시락이 됐어요. 규모도 2배로 커지고 메뉴도 다양해졌죠. 경숙 씨, 이제 우리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라니. 공동 사장님이죠. 저 박경숙이 사장이 됐어요. 70살에 처음으로. 오픈날. 시장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경숙 씨, 축하해요. 대박 나세요. 와, 경숙 씨 정말 대단해요. 꽃다발도 받고, 축하 인사도 받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에이, 경숙 씨가 잘해서 그렇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줄을 섰어요. 아줌마, 도시락 하나요. 김치 2통이요. 어묵볶음 5개 포장이요.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일주일 후, 한 남자 손님이 왔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프랜차이즈 생각 있으세요? 프랜차이즈요? 네. 저 식품 회사 다니는데 여기 마시면 충분히 프랜차이즈 가능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요? 큰 돈 벌 수 있는데. 저는 이 작은 가게가 좋아요. 손님들 얼굴 보면서 장사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군요. 아쉽네요. 남자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선희 씨가 물었어요. 경숙 씨, 왜 거절했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선희 씨, 저는 이게 좋아요. 욕심 부리고 싶지 않아요. 경숙 씨, 우리 딸 수진이가 욕심 때문에 저를 쫓아냈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선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경숙 씨 멋져요. 한 달 후, 가게 앞에 낯익은 차가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수진이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여기서 일하세요? 응. 수진이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작네요. 엄마,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지 말고 저희 집에 다시 오세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감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수진아, 갑자기 왜? 지훈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필요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욱이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구조조정 당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좀 봐주세요. 아, 그래서였구나. 수진이가 나를 찾은 건 저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훈이를 봐달라고 일할 수 있게. 수진아, 엄마, 제발이요. 이번에는 잘할게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안 돼. 네, 나는 여기서 일할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런 데서 고생하시지 말고. 고생이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엄마, 수진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응, 알았어요. 엄마도 저처럼 이기적이시네요. 그래, 나도 이기적이야. 이제는 수진이가 돌아섰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도 이제 엄마 없이 살 거예요. 수진이가 떠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붙잡지 않았어요.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이 필요해. 그날 밤, 미자한테 전화했어요. 미자야, 오늘 수진이가 왔었어. 정말? 뭐래? 다시 같이 살자고. 그래서 거절했어. 잘했어, 언니. 잘한 걸까? 당연하지. 언니는 언니 인생 살아야 해. 고마워, 미자야. 언니 힘내요. 언니는 잘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문을 봤어요.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만나 반찬앤드 도시락은 망원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가 됐어요. 경숙 씨, 오늘도 대박이네요. 그러게요. 매일 손님이 줄을 섰어요. 이 가게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할머니 사장님으로 불렸어요. 어느 날 가게 앞에 지훈이가 섰어요. 할미, 지훈아. 1년 만에 보는 지훈이었어요. 많이 컸어요. 지훈아, 어떻게? 할미 보고 싶었어요. 지훈아. 지훈이를 꼭 안았어요. 엄마는? 엄마는 몰라요. 나 혼자 왔어요. 그래도 되니? 할미, 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나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는 반대하는데 나는 정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지훈이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할미, 나 여기서 일하면 안 돼요? 할미한테 배우고 싶어요. 지훈아, 제발요, 할미.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할지. 하지만 지훈이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할미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할미. 지훈이가 저를 안았어요. 그날부터 지훈이는 주말마다 가게에 왔어요. 할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렇지. 잘하네. 할미, 이 양념은 뭐예요? 이건 말이야, 할미만의 비법이야. 지훈이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한 달 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훈이 거기 있죠? 응.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지훈이를 꼬셔서 꼬신 게 아니야. 지훈이가 원한 거야. 지훈이는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 해요. 수진아, 지훈이 인생은 지훈이 거야. 너도 그랬잖아. 엄마가 정해준 길이 싫었잖아. 엄마, 수진아, 지훈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수진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6개월 후, 지훈이는 정말 요리를 잘하게 됐어요. 할미, 이거 봐요.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오, 잘 만들었네. 손님들도 맛있대요. 지훈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수진이었어요. 엄마, 수진아. 수진이는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저 사과하러 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어요. 수진아, 지훈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지훈이한테도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수진아. 다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75살입니다. 만나 반찬 앤드 도시락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지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학교에 들어갔어요. 할미, 나 수석 입학했어. 정말? 우리 지훈이 대단해. 수진이도 가끔 가게에 놀러 와요. 엄마, 오늘은 뭐해요? 오늘은 감자조림. 내가 좋아하던 거. 엄마 손맛은 역시 최고예요.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날 저녁, 미자와 함께 맥주를 마셨어요. 언니 행복해요? 응,
행복해. 다행이다. 미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에이, 언니가 용기 낸 거죠. 우리는 맥주잔을 부딪혔어요. 딸랑.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많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박경숙,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박경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받고 혼자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경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